1960년 12월 18일 출생으로 올해 나이 65세라고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생으로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 최초로 서울에서 출생한 대통령이라고 한다. 성북구 삼선동에서 출생하여 4살 때 바로 옆 보문동으로 이사했고 중학생 때 다시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이사를 했다고 한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을 관양으로 하는 파평 윤씨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은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윤기중 명예교수라고 한다. 연세대의 응용통계학과를 만든 창립 멤버 교수이고 한국통계학회 회장, 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고 한다. 윤기중 교수는 윤봉길 기념사업회 상임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고 한다. 대광국민학교, 충암중학교, 충암고등학교를 거쳐 79학번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고 한다.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석사를 거쳐 구수 끝에 33회 사법시험에 합격, 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4년에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첫 공직을 시작했다고 한다. 정권에 무관하게 수사에 임했던 모습 때문에 몇 번이나 징계와 좌천을 당한 강골 검사였다고 한다. 수사도 수사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줄 서는 스타일도 아니고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검사들이 당시 윤석열 검사를 라인 관리에 서툰 검사로 생각했다고 한다. 실제로 2013년 국정감사 중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의 말은 시대가 지나도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 라인 관리가 딱히 필요 없었던 당시 윤석열 검사는 2019년 7월 25일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또다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정권과 대립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결국 2020년 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서 정직되는 사건을 겪었다고 한다. 이 시기에 그는 "나를 아무리 흔들어대도 몸무게가 100kg이라 안 흔들린다" 라는 역대급 명언을 남겼다고 한다. 총장직 정직에 대해 윤석열 당시 총장은 바로 법원에 집행 취소 청구를 해 업무에 복귀를 했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일명 검수완박으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결국 검찰총장직을 스스로 내려놓았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독한 버팀을 꼽는다고 한다. 압박을 받으면 타협하거나 물러서기보다 그냥 버틴다고 하는데 실제로 감정 기복이 큰 스타일도 아니라고 한다. 연설에서 보면 느낄 수 있듯이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 사로잡는 스타일이라기보다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는 타입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너무 솔직해서 손해보는 스타일이라는 평가도 있었다고 한다. 기존 정치인에 지친 유권자들에게는 계산된 말보다 그의 직설적인 태도가 신선하게 보였다고 한다. 2021년 6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고 한다. 한 달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정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한다. 이후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 본인의 첫 공직선거를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치르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다음해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단 0.73%포인트 차이라는 역대 대선 최소 득표율 차이로 승리하여 첫 공직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개표 상황에서 시작부터 한동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며 당시 분위기는 모두가 윤석열 후보가 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새벽 시간대 갑자기 역전하며 드라마 같은 승리를 이루어냈는데 당시 윤석열 후보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6분의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언급하며 다음으로 많이 언급한 15번의 시민보다 무려 2배 이상을 언급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년간 끼고 다닌 인생책도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라는 책이라고 한다. 이 책은 아버지 윤기중 교수가 선물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 스스로도 자신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으로 꼽았다고 한다. 이 책은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복지제도가 가족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부분이라고 한다. 많은 평가들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가 총부채 비율이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하락한 정부라고 한다. 국가 총부채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비율까지 하락했는데 이러한 동반 하락 또한 역대 최초 기록이라고 한다. 참고로 당시 기재부가 밝히기를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 총부채는 43.7%포인트, 가계부채 비율은 12.5%포인트 상승했다고 한다. 부채를 늘려 성장을 유도하는 경제 정책이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의 결과였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한미동맹이 유지되긴 했지만 전략적으로 모호하고 북중의 눈치를 보는 기조가 강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한미동맹을 명확한 군사안보동맹으로 재정의했다고 한다. 또한 일본과도 관계를 회복하며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와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등 이전 정부에서 파탄 직전까지 갔던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켰다고 한다. 그는 미국 백악관에 가서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까지 불렀는데 솔직히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한다. 북한을 협상 대상이라기보단 명확한 위협 대상으로 규정, 검찰과 사법 시스템의 정치적 독립 회복 시도, 탈원전 정책 사실상 폐기, 노조회계 투명성 문제 및 노동개혁 등 이외에도 많은 업적들과 추진하는 정책이 있었으나 이상하리만큼 다른 정부에 비해 언론에서 업적이 조명되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로 그는 엄청난 행동력을 보여주었는데 2024년 신년사를 통해서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한다. 같은 시간 비상계엄 담화문을 직접 발표했는데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호소드립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고 한다.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와 여러 국가 예산을 다 삭감하고 재해대책 예비비, 아이돌봄 수당, 청년 일자리, 군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대통령으로서 일반 사람이 접하지 못하는 더 깊은 정보를 접할 때 당시 비상계엄 담화문보다 상황이 더 심각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기소가 되어 결국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계엄 이후 4차 대국민 담화에서 잘 드러난다고 한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은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옥중에서 성경을 읽고 변화되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옥중에서 성경을 읽기 원하셔서 비서관을 통해서 김진홍 목사의 사인이 있는 성경책을 부탁했다고 한다. 김진홍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경 구절을 하나 써주었는데 시편 37편 23,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라는 구절이라고 한다. 참고로 윤 대통령에게 성경을 전해준 김진홍 목사님도 이전에 시위를 주도하다가 옥살이를 하면서 정치범 독방에 갇혀 성경을 읽고 또 읽었었다고 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옥중에서 작성한 편지에도 성경 구절이 자주 등장하고 실제로 옥중에서 윤 대통령은 성경 읽기와 기도, 편지를 확인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쓴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아이러니하게도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급격하게 높아졌다고 한다. 2025년 2월 여론조사 공정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무려 51%를 기록하며 과반을 넘겼고 이후에도 많은 청년들이 현 정치 상황을 깨달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4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8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선고가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탄핵 선고 당시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문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와 각종 담화에서 드러나듯이 그는 누구보다 청년을 생각하는 대통령이었다고 한다. 지난 18일 65세 생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옥중 성탄 메시지를 내놨는데 저는 고난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 청년들이 보여준 희망을 얻었다.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이 제게는 자녀처럼 느껴진다.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다.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은 청년 여러분은 이 시대의 예수의 제자들이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비상계엄 전과 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이 변화했는가? 답변은 댓글로 남기기를 바란다. 이상 일용이 마스크였다.